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전 세계 증시를 파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오늘도 쓰나미 같은 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핵심 타겟인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까지 더해서 100%가 넘는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시계제로 상태로 들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환율은 급등했고 증시는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장 마감에 이은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전일 미국장은 마치 밈 주식처럼 움직였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5%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자정 무렵 내리 하락을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당일 고점 대비로는 8% 가까운 하락을 보여준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급등을 했고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급락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잘한 이벤트는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 한국과의 협상 소식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단에 있는 중국 어서 협상하러 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단 협상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중국의 러브콜을 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기대했던 유예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가 않았고 이 보복 관세에 대한 중국의 50% 추가 관세, 즉 104%가 넘는 관세를 9일 자정에 부과하겠다는 이 캐롤라인 대변인의 언급 이후에 시장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EU의 참전을 벗어났지만 이 지금 4월 9일에 미국 상호 관세 그리고 4월 10일에 중국의 보복 관세를 앞두고 변동성이 그 말 그대로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밈 주식처럼 움직이는 미 증시의 투자자들의 마음은 멍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까지 가다 현재는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10년물 금리의 무빙이 거의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차트를 갖고 온 차트는 이 오전 상황이고 지금 10년물 금리는 4% 넘게 급등하면서 4.5를 찍고 4.4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채권 가격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요. 오늘 이제 무빙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일까지 이틀 동안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례적인 상승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세 불확실성에 일단 국채를 팔자라는 매도세가 있다는 걸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전일 레리 핑크가 얘기했던 이 관세가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언급이 시장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금요일 4% 가던 금리가 깨지면서 채권을 수익이 났던 투자자들이 채권을 내다 팔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자산 다 팔았고 이제 팔 수 있는 건 채권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중국의 채권 매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년물 금리를 끌어내리려고 증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0년물 금리가 4.4를 넘어섰다? 이것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황당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 흐름이 단기적 상황일지 아니면 추세적 상황일지 프리마켓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유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추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72달러 하던 유가가 57달러까지 15달러가 급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급락의 주요 원인인데요. 이와 함께 오펙이 증산을 예고했다는 부분도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금리를 보면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기 하락세에 대한 지지선, 아직 유가의 지지선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현재 유가는 이 침체 시그널로 급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마켓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켓맵 보시면 사실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푸르른 잔디밭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취침에 들었던 투자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벌게진 마켓맵을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문제는 관세입니다. 관세 직격탄을 받은 테슬라, 애플이 5% 가까이 급락을 했고, 특히 애플은 글로벌 시총 1위를 마소에게 뺏기게 됐는데요. 이는 마소의 추격이 아니라 관세의 타격을 받은 애플의 추락이었습니다. 소비진 월마트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한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전일의 시장 분위기는 이 금요일처럼 모든 게 하락했던 모습과 비슷한데요. 바스켓으로 끌어올리다가 바스켓으로 빠졌던 시장 흐름이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관전 포인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머스크와 피터 나바로의 충돌 얘기인데요. 저는 이 싸움 머스크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너무 힘이 들거든요. 관세 부과 직후에 충돌했던 머스크, 피터 나바로가 다시 어제 크게 재충돌했습니다. 먼저 공격한 것은 피터 나바로 고문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제조업이 아닌 조립업 아니냐라며 텍사스 공장에 가보면 저렴한 외국산 부품밖에 없더라라고 일단 공격을 했고요. 근데 이제 로보택시, FSD 그리고 그 옵티머스의 테슬라, 즉 피지컬 AI의 테슬라가 단순 조립회사라고 조롱을 했는데 머스크는 이 발언에 벽돌 자루 같은 인간이다, 다소 막말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터 나바로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테슬라는 미국산 차량 중에 미국산 비중이 가장 높은 수직 통합을 이룬 자동차 회사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하락으로 3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조를 날린 상황입니다. 이런 분노가 당연해 보이는데요. 6월 이제 도지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머스크는 관세 이슈로 인해 타격을 받은 테슬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대신 피터 나바로와 강력하게 대립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건파인 베센트도 입지가 낮은 상황이고 이제는 관세를 강성 지지하는 건 피터 나바로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친구는 거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브로드컴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런 장에서도 이틀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미증시의 장기 우상의 비결은 제가 봤을 때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일 것입니다. 특히 증시 하락 시기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형태가 있고, 특히 지난 8월 5일 날 급락에서도 이 빅테크들이 자사주 매입을 빠르게 하면서 증시가 V자 반등을 했던 걸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 지금의 자사주 매입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관세 여파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유보하거나 혹은 철회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CEO의 37%는 올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침체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반면 중국 빅테크도 자사주 매입을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매크로로 충격을 받은 상황이지만 실제 기업의 상황은 좋기 때문에 이런 하락의 기회가 오히려 증시의 기회라고 보여지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데, 이 중국과 미국의 자사주 매입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충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도 여지없이 관세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곧바로 지수가 반응을 하는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점을 딱 찍었다라고도 보여져요, 김호근 위원장님. 네. 상호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됐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일단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고한 대로 보복 관세 50%까지 더해서 104%의 관세가 발효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이거죠. 중국의 보복 관세도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관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충격받는 게 조금 더 지속되겠다. 이런 그림을 일단은 그려보게 되는데. 일단은 어제 정말 놀라운 변동성장이 보여졌는데요. 시장이 크게 환호하다가 실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락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과 협상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약간 러브콜을 보내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관세를 유예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50% 부가 관세를 이번에 4월 9일에 함께 때린다, 자정에 때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급전직하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교묘한 게 제가 차트를 보니까 지난 월요일에 루머 때 급등했던 그 가격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빠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이 정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에 과연 이 자정에 부과되는 그 상황이 정말 부과가 될까? 지금 뭐 12시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만 그 상황 안에서 뭔가 협상이 일어날까 거의 초재기라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가짜 뉴스도 굉장히 판을 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까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중국의 만약 보복 관세 34% 똑같이 부과한 게 발효가 되면 또 한 번의 양측 미국과 중국의 입씨름 또 계속될 수 있고 기싸움. 지금 상황은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네. 끝까지 가보자라는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이거를 투자자들이 불안불안하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증시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양상 같아요. 서로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 이게 자존심을 문자를 누가 먼저 보내냐 네. 카톡이라도 보내지. 둘 다 제가 볼 땐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제3의 중재자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제가 볼 때는 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미국 국채를 좀 팔면서 현금을 확보한 부분들 이로 인해서 지금 뭐 내수 부양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세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좀 패를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국도 상당히 좀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곧바로 지금 보복 관세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시간까지는 좀 단어 선택이 좀 약간 좀 어떤 언론 미디어를 좀 자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이 좀 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두 사람의 어떤 제스처, 제가 볼 때는 협상에 대한 제스처는 서로 제가 볼 때 보여주긴 하겠습니다만 접점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증시 자체는 또 한 번 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그러한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윤 부장님,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온 속보들도 나왔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좀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거의 영화처럼 나의 적과 너의 적은 우리는 공동의 뭐 같은 편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영화처럼 이게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들이 증시에는 계속 뭔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영화도 이렇게 찍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나갈 수 있는 출구의 문을 다 부셔진 상황이어서 발을 뺄 수가 없고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위를 지금 이제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지금 발을 양보를 할 상황은 저는 예상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발효 직전에 트럼프가 움직이면서 협상을 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긍정 시나리오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 관세가 부과되고 보복 관세가 4월 10일 날 진행되는 것도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해결책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오늘 10년물 금리가 움직인 것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를 중국이 계속 팔고 있다 이거죠. 사실 과거
지금 일본이 가장 많이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이제 판다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할 만한 행동을 지금 아주 아프게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관세 충격이 뭘로 결국 귀결되느냐?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시나리오하에 그러면 연준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준이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리든가 공격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든가 김우근 부장님 네. 이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연준 위원들도 연설에 하나둘씩 나서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제 그러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될 이런 메시지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 연준 의원 연설이 굉장히 중량감이 없었어요. 근데 뜨뜻미지근했죠. 어제 한 두 의원 그 연준 의원의 이제 연설이 있는데 이게 시장을 사실 좀 하락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여유를 부리는 듯한 이 투자자들은 이제 굉장히 다급한데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일단 굴스비 연흥 총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관세 규모가 연준의 예상보다는 높다. 이 부분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실제 실물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은 이미 작년부터 1% 가까운 금리 인하를 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 다소 급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이 고구마를 마치 먹은 듯한 느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드와치의 그 금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시장이 예상하는 그 상황은 한 4번 정도에서 진짜 5번까지 올해 연내 한 번 더 늘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 어. 가능성이 30몇 %까지 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는 아니지만 연내 5회까지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FOMC에서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빼고는 다 금리 인하 하겠다는 건데. 네, 5월부터 바로 하고 5, 6, 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금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준위원들은 아직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은 그럴 정도로 중대한 심각한 상황, 관세 영향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ME 패드워치가 사실 좀 앞서가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걸러서 봐야 되긴 하는데 연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고 있다라는 부분. 아까 10년물 국채금리 말씀 주셨는데 네. 불과 며칠 전에 3%대로 내려왔었어요. 며칠 사이에 지금 확 뛰어 올라서 4.3. 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관세 이슈는 똑같이 있었는데 결과치를 놓고 좀 다르게 반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반응을 한 건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반응을 한 건지. 경기 침체 쪽으로 우려를 했으면은 사실 떨어지는 게 맞겠죠, 장기 금리가. 근데 물가 인상 쪽으로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 네. 지금처럼 4.3 10년물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다. 그럼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금리입니다. 미국채 금리 상황인데 이게 어려운 게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 다르고 어제까지 상황이 다르고 오늘 상황이 다른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 가격 급등이 맞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작동하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그림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전개된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제 월화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걸 갖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수익을 얻은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이 국채의 자산마저 팔면서 이 하락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제까지 봤는데 오늘의 급등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의 급등의 핵심은 특히 아시아장에서 급등한 부분은 중국이 매도를 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인데요. 특히 뭐 이따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 기관들, 중국의 기관들이 미국채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네. 지금 중국 주식을 매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채를 팔고 중국 주식을 매도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지금 아시아장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흔히 볼 수 없는 이 미국채의 무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10년물 금리를 자극하는 중국의 이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협상 없어. 너네가 먼저 협상을 하러 나와. 이런 어떤 메시지로 보여지고 강대강의 메시지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도 굉장히 위험을 있는 상황이고 10년물 금리라는 매크로가 움직이게 되면 사실 연준도 이전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우겸 기자 하나만 더. 저렇게 10년물 금리가 4%대 지금 4.3 올라갔지만 4% 중반대까지 올라간다고 쳐요. 네. 증시와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이것도 악재죠. 그러니까 왜곡 효과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게
단순히 중국의 매도세로 급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수급이 빠지게 되면 원래대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면서까지 금리를 낮추려고 애썼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무슨 효과냐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무섭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의 이 국채 매도가 미국에 타격을 준 부분이고 협상의 여지력을 극대화로 끌어올렸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 줄이려고 했던 뭐 미국 재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국채 발행할수록 계속해서 이자 부담도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중국이 지금 아픈 부분은 계속해서 국채 수요가 찌르고 더 있잖아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또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또 도돌이표 같이 또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자, 개별주로 좀 가보죠.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어쨌든 1대1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하자 뭐 이런 식의 애국심에 기반한 뭐 이런 반미 운동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의 의존도가 높은 애플이 지금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아닙니다. 예, 아닌데 내줬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90% 이상의 생산과 조립과 지금 이제 수출을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세를 상당히 강하게 매긴다는 거. 그렇다는 것을 뭐 다른 어떤 밸류 체인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어떤 기타 아시아 같은 경우도 결국 관세를 무겁게 매긴다는 것.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라? 뭐 리쇼링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애플의 어떤 이러한 지금 밸류 체인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게 되면 3년 안에 한 10% 정도 옮긴 데만 하더라도 거의 300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제가 볼 땐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협상을 좀 해야 하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1위로 올라갔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애플이 너무 뼈아프게 지금 맞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통 뉴스들도 계속 전해지는데 최근에 범용 D램 가격 계속 올라요. 오르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는 지금 뭐 이런 관세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가격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먼저 했습니다만 맞아요, 했죠. 이번에 관세와 관련돼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통보를 한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결국 소비자로 이연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마이크론은 이렇게밖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쪽 같은 경우에 아시아 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의 어떤 포문을 시작으로 해서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격에 대한 전가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 영수증란에 지금 관세와 관련된 항목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IT 하드웨어 쪽도 제가 볼 때는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황이 개선되고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건 분명히 호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을 2번 통보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관세 때문이다. 네. 이건 사실 업황과는 좀 떼어 놓고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순수하게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린 거면 단순히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굳이 호재로 해석할 시장에서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처럼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니 지금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 영업이익과 관련된 매출 관련된 부분의 훼손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결국 이제 고객한테 좀 부담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가격 자체가 오른다는 것. 여기에 또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어떤 공급단에서의 어떤 부족을 해서 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가격을 2번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한 번은 제대로 올린 것이고 한 번 같은 경우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율을 보면은 우리가 25%지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30%가 넘잖아요. 이제 대만에는 이제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가 있단 말이죠.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결국 관세 대상. 이란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행정부 이쪽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미중 간 지금 경제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 반도체 칩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또 반도체 섹터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지금 이제 첫 번째 공장이 최근에 좀 가동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로는 부족하다라고 좀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더 추가적인 투자를 원하고 있죠. 네. 그래야지만 TSMC를 좀 등에 업고 대만 쪽도 어떻게 보면 보안과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TSMC가 들어옴을 해서 대만의 안보까지도 지켜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함의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TSMC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기술 수출과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우회적으로 TSMC의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도용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도 좀 면밀하게 좀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좀 하나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좀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에서 공장이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돌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당면 과제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대만의 안보 문제까지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간 이 관세 전쟁은 우리가 주요하게 여기는 반도체, 그 외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선물 시장 보면은 혼조세입니다. 이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방향성 읽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지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호근 부장님, 네. 자 오늘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뭐 체크 포인트를 넘어서 관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경제 지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23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연준 박힌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경매와 3시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 현재 상황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제지표 일정 이후에 기업 실적 발표 일정으로는 장 시작 전에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통화 완화적인 논의를 했다면 이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이고 그것이 어쨌든 의사록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12시에 박힌 총재 연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연준의 생각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후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폭락을 견뎌내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서라도 다음 기회를 모색하는 게 나을지 참 투자자들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로에 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 더 프리미어 강건우 대표 모셨는데요.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지금의 조정이 누구에겐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또 새겨 들어야 될 조언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쟁에서 한쪽이 이길 수는 있는데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이긴다면 그거 뭐 크게 이긴 거 상처뿐인 영광입니까? 예,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겠다. 자꾸만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거 보면은 네. 미국에서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물 수익률이 갑자기 스파이크가 나면서 4.5%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그거는 뭐 중국에서 이제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중국이 뭐 의도적으로 팔았던 아니면 유동성이 부족해서 팔았던 아니면 그거를 팔고 그 대금으로 중국 시장을 갖다가 뭐 주식을 살려고 대금 마련을 하려고 팔았던 어쨌든 미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중국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원래는 뭐 채권 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은 네. 자기들이 원하는 전략적인 방향을 갈 수도 있다. 미국의 정부의 부담을 상당 기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작전에 미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반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쪽이 뭐 이길 수는 종국에는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이기는 편도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 국채를 팔았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아파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뭐 가지내를 쓰고 있는데 가장 아파할 만한 지점을 지금 송곳으로 이렇게 쑥 찌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도 뭐 트럼프 일기 그때도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마찰이 있을 때 네. 항상 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항상 뭔가 비밀의 무기를 가지고 그 협상하기 전에 이렇게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했던 거를 네. 이번에도 하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뭐 더 강하게 찌른다고 할까요? 예전보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옵니다. 최근까지 보면은 미국 채권 시장만 독야청청하면서 상당히 수익률이 내려갔었고 4.0%도 살짝 하회했던 그런 시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뭐 갑자기 4.5로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작전 주식도 아니고 미국의 10년물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참가자가 많은 시장인데 그거를 가뿐하게 뭐 4.5로 하루에 그냥 밀어가지고 올려버리는 이런 시장이 됐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그 뭐라고 할까요? 작전이면 작전이죠. 중국의 작전이 약간 발작 지금, 수준으로 올라. 네, 발작 수준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시 미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섹터가 구분 의미가 없어요. 무차별적인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네. 계시죠? 지금 보면은 뭐 옥석을 가려는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망가기 바쁜 시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선행 PER 차트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네. 저기서 비싸고 싼 게 큰 의미가 없는 지금 네. 시장이 돼버렸어요. 먼저 도망가기 바쁜 그런 시장이 되는데 물론 이제 어제 브로드컴 같은 데는 뭐 자사주 매입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은 다른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차트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서 PER이 선행 PER이 10배도 안 되는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다. 네. 뭐 지금 아, 뭐 정말 8배 정도 8배까지 떨어졌네요. 가 있고 네. TSMC도 그렇습니다. 13배 정도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게 얼마 전만 해도 20배 초반에 있던 네. 선행 PER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 근데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TSMC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런 그 13배 이런 거보다 사실은 더 높은 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그만큼 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제일 왼쪽에 가서 뭐 팔란티어도 있고 테슬라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여전히 선행 PER이 139배입니다. 이거는 미국 시장이 최근에 S&P 기준으로도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20배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도 여전히 높고 테슬라 또한 미국 시장의 평균보다 여전히 5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망가는 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거는 좀 덜 팔아야 되고 어떤 거는 여전히 높은 시장 이런 상황이 여전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언제쯤 올까요? 이미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큰 시장 볼 때는 이제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거를 이제 좀 보거든요. 나중에 네. 차트에 나오겠습니다만 네.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RSI라고 하죠. 참여자들이 많고 큰 그 시가총액이 있는 그런 회사나 국가 지수들은 그거에 상당히 반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보통 그런 기술적으로는 그게 한 30 정도를 하회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밑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차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상당히 메가캡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그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과연 언제 이게 이제 매도 그 클라이맥스가 잡힐지 조금 이제 저도 좀 안타깝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되려면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 대화를 시작하는 이런 게 분위기가 좀 잡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죠. 네. 이게 센티멘털 측면에서는 지금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펀더멘털이 탄탄한 곳이라면 지금이 장기적으로 좀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종목 들어가기 전에 제가 S&P 500 지수하고 빅스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S&P가 최근에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그 내려온 거 이유는 바로 이 빅스 이런 이유입니다. 빅스가 이게 공포지수잖아요. 네. 최근에 엄청나게 저렇게 뛰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있을 때 그때만큼 지금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올라가 있다.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연 이틀 그렇게 공포스러운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S&P 500 그 지수 또한 상당히 오히려 밑으로 가죠. 공포 지수가 극으로 향해서 갈 때는 S&P는 밑으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5천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니까 글로벌 IB들이 S&P 500의 연말 타겟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 낮춘 곳이 많아요. 예전에 네. 제가 이제 볼 때는 한 5,500, 최악 5,500 선에서 뭐 6,000, 6,100 이 정도까지는 좀 버텨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거 단계를 그 박스를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한 그런 셈이 돼버렸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S&P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correction 그러니까 조정의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세장이 시작되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보통 10%면 언제든지 이 정도 조정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는 건데 이 차트가 10% 구간이 아니고 마이너스 20%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조정 국면이 아니라 약세장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약세장으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회복하는데. 근데 지금은 회복하는 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를 막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물가는 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R의 공포인지 아니면 S의 공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안정한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지금 미리 주가는 시장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S&P가 지금 20% 내려서 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내려오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기업의 이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컨센서스 EPS보다 더 추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정을 짓고 아니면 확인을 하시고 좀 매매에 임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뉴욕 증시인데요. 오늘 프리장 상황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려 84%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중국은 총 104%의 관세를 맞았죠. 높은 중국 노출도를 가진 테슬라 전날에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프리장에선 모델 Y 소식과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반등세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출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애플도 장중에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로써 최근 4거래일간 20%가 넘는 주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강경한 행보로 전날에 그래도 간만에 좋은 흐름 보여준 기술 종목들 대다수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역시 그랬으나 오늘 프리장에선 주가가 그래도 반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무역 분쟁은 아마존처럼 규모가 큰 커머스와 소비재 기업일수록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당장은 주가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기업 중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월마트의 경우 깊어져가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은 침체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국제유가 다시 한번 60달러 선이 깨지고 근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유 대장주 엑슨모빌도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밀렸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유 섹터 대장주 쉐보론도 같은 이유로 다른 정유 기업들과 함께 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SMC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그래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화웨이의 반도체를 우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화로 1조가 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트럼프 본인이 직접 TSMC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점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헬스케어 대장주 일라이릴리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도 비만 치료제 메디케어 편입 실패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에 수입되는 의약품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것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또는 또 다른 비용 상승을 불러올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104% 관세 위협으로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알리바바가 전날의 하락분 만큼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은 했으나 향후 트럼프의 추가적인 발언과 중국의 대응을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폭락장이 잠시 멈추나 했지만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날 하락한 종목들이 꽤나 큰 폭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심화된 변동성의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